(2026년 7월 8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중심이 된 미국이 세계를 끌고 나가는 국제정치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옛날에 이론으로 공부한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미국은 이란과 휴전을 하는 게 아니다. ceasefire, 사격 중지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사격 중지는 바로 깨질 수 있죠. 휴전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휴전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정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선을 긋죠. 군사분계선을 긋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정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끔 총격이 있어도 큰 총격이 안 일어나고 유지가 될 수 있지만은 시스파이어 사이 상태에서는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를 공격하니까 미국이 즉각적으로 이란을 80곳을 때렸고, 또 이란도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기지 80몇 곳을 때렸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긋지긋하다. 이란하고 시스파이어 양해각서는 끝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계속 때리겠다. 그들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일주일의 시간을 줬었죠. 그래서 하메네이 장례식을 치르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장례식을 하면서 kill 트럼프, 이스라엘을 지옥으로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상당히 격렬하게 자국민을 긁어모았던 게 이란 정부입니다. 그런 이란이 하메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다룰까 궁금했고, 그 결과 이제 이란이 호전적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응전하면서 시스파이어를 중단하고 더 때리겠다. 이런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담은 또 할 겁니다. 만나기만 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나토에서 여러 정상을 만난 상태에서 스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올려라라는 요구를 거부했죠. 그래서 나토에서 스페인을 끊어내고 싶다. 무역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페인 정권이 바뀝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가 굉장히 트럼프의 요구에 부정적이었죠. 캐나다 국민들이 국방 예산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미국이 압력을 넣습니다. 그럼 국제정치에 따르면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국민은 원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총리는 실각이 되는 겁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 지금 트루도 총리는 실각하고 지금 팝스타하고 연애하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서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고, 그리고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잠수함 사업을 하는데 한국이 그걸 따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지 못한 이유는 또 뭐냐? 독일도 국방비 올리려고 그럴 때 상당히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네 국방비를 30몇 %를 증액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니까 카나다의 잠수함은 한국게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가져갈 수 있도록 미국이 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스페인에 대해서 상당히 싫은 소리 했기 때문에 스페인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교체되고 나서는 증액을 하겠죠. 영국도 지금 증액을 안 하고 있는데 영국 총리도 지금 교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버티고 있는데 밑대랑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국민한테 인기 맞추기 위해서 버티는 건데, 대통령 인재니까는 뭐 바로바로 교체는 못하겠지만 참 힘들 겁니다. 이 미국이,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제 눈에는 소련이 옛날에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그 전쟁을 10년을 끌게 하면서 미국은 군비 증강을 했고, 또 암스레이스, 군비 경쟁을 소련과 했죠. 그래서 SDI로 해갖고 소련이 무너지도록 했는데, 나토도 물론 군비를 많이 썼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내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부를 때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심장부를 때리면서, 그러면서 전선 이동은 크게 없이 굉장히 오래 가면서 우크라이나도 높겠지만 러시아가 지금 죽을 지경일 겁니다. 계속 끌고 가면서 나토 국가들 국방비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예요. 이 와중에 뭘 읽어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와 있는 인민군 포로를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라고 양쪽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민군 포로를 대한민국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예민한 주제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3-8 따라지가 됩니다. 고립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면 지금 자국 사람들이 많이 포로가 돼 있죠. 러시아에. 전쟁을 끝낼 때 자국 사람들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잡았던 러시아군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포로 귀환은 반드시 하고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인민군도 러시아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보내고 한국에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해서 받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안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도 웃을 거고 또 국내에서 이재명 정권이 북한 포로를 안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 비난이 나오거든요. 받아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받으면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는 시비가 생기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남북 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안 됩니다. 제네바 문제를 좀 다뤄볼게요. 제네바 제3협약 118조는 전쟁 포로는 적대행위 종료 후 이게 정전이나 휴전, 종전을 했을 때죠.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구대로 하게 되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된다. 저런 본국으로 송환이 된다. 이런 해석이 일반적이었어요. 이 협약은 1949년에 만든 협약입니다. 일종의 전쟁법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벌어졌고 53년도에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 교환을 하게 되죠. 이때 정전협정을 맺을 때 미국의 유엔군 대표로서 북한하고 협상하면서 포로는 자원 송환, 내가 가겠다고 하는 놈만 돌려주기로 서로 합의를 합니다. 자원 송환하는 걸로 합의가 되고 그래서 정전협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공포로들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반공포로까지 돌려보낸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작전을 해버렸죠. 우리 헌병감을 시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치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 끝내려고 하니까 북친 통일해야 된다고 반공포로 석방해버렸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승만 하야 공작을 준비했다가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반발들이 있으니까 반공포로들이 안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안 돌려보내겠다라고 해버리고 그에 따라 이 중국 인민해방군 포로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대만이면 대만 다른 나라로 보내주고 인민군 포로 중에서도 자유의사에 따라서는 한국에도 싫고 이북도 싫다 그런 사람은 중립국,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이게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라는 시비가 있었지만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네바 협약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원치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무조건 강제 송환이 원칙인데 적어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인민군 포로를 보내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젤렌스키가 만나서 본인들의 의사를 먼저 따르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제의를 하고 한 거는요. 우리 대통령이 이걸 요구했을 리는 없죠. 이거는 미국이 압력을 넣은 거고 슬쩍슬쩍 남북관계를 못하도록 틀어막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으면 국내에서 정권이 붕괴될 거고 받게 되면 이북에서 이재명 3.8 따르지 공격할 겁니다. 이재명 모순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할 뜻을 밝혔는데 이제 이란하고 전쟁 끝낼 듯 하다가 전쟁을 이어가면서 계속 나토 국가들을 더 묶어버리고 저는 대구 매일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아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GCC 5개 나라 있죠. 아랍어를 쓰고 무슬림을 믿는 그 다른 5개 나라를 묶어서 나토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기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 이번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 장례식에 외교부 차관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막 GCC 국가를 공격하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를 또 뭉쳐서 어차피 이란은 핵은 제거됐고
이 동맹을 만들어 놓으면 미국이 컨트롤하기 좋아지죠. 이게 미국이 계속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쭉 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저항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죠. 순응을 하면서도 국내에서 반발이 없는 리더십이 있어야만 그게 유지가 될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걸렸어요, 여기. 우리나라도 조문단을 테헤란에 있는 한국 대사를 보내려고 하다가 이란이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배가 이미 공격을 당했는데도 헤헤 뭐 웃고 다닌다고 좀 미안하지만 거의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게 이란에 붙으려고 하는데 이란하고 미국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전작권 전환을 받으려고 유성락 실장 밑에 제1차장을 육군 3스타 출신을 갖다 놓고 하는데 전작권 전환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이란이라고 하는 미국의 적, 러시아라고 하는 적을 계속 죽지 않게 살려둘 겁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나라들이 미국 말을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참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금 계속 안으로 친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공원 사태 벌어지면서 6월 10일 날부터 막 더 시위가 커지고 해서 이게 1987년도의 6월 항쟁과 비슷하다. 6.29 선언 나올 거라고 봤는데 6.29 선언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광주에 반도체 짓겠다고 하면서 1차 산업화는 박정희 정부가 했고 자기는 첨단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순간. 독재자 박정희를 좌파 대통령 이재명이 평가하면서 박정희를 해금시켰습니다. 그렇게 우파를 씹어대고 하는 게 좌파 정권이었는데 박정희를 인정. 6.29 선언이에요. 조용한 6.29 선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전두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두환을 아무 상관도 없는 5.18에 못 갔고 저렇게 무덤에도 못 가게 만들어놨는데 전두환이 지금 정부와 사대를 이끄는 그런 혁명을 만들었다. 뭐 혁명까지는 안 하겠지. 그런 단초를 만들고 선진국이 되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계속 무너져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의 공격을 받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바깥에서는 국제정치 때문에 미국이 만든 터전을 못 벗어나가 스페인도 못 벗어나. 영국도 안 돼. 프랑스도 안 되고. 오래 버텨서 가긴 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러시아 푸틴 버티듯이 국력이 소진되죠. 일본도 오래 버티다가 지금 한국한테 추월당하잖아요. 저는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 북한의 포로 자유의사 존중에 인도적으로 해결을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딱 보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난번에는 박정희 해금으로 국내에서 모순에 직면하더니 이제 국제정치로도 모순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란하고 어떻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란 문제를 딱 끝냈으면 지금 북한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개기면 되는구나 하는데 하메네이 장례식 끝나다면 때려버려. 또 이제 치고받고 오래 끌면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막혀갖고 스트레스 받는 게 없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일본이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서 결국은 이란 문제에도 나토가 참여하도록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도록 끌어 잡아당길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친북, 친중 코드인데 이게 무너져가는 거죠. 미국 코드에 안 맞추면은 고립이 되고 국내 좌파에 안 맞추면은 인기가 떨어지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이게 모순이죠. 확 변해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그거는 할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튀르드 총리 나가듯이 스페인, 영국이 저는 정권 교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나라들은 의원 내각제니까 쉬워요. 근데 우리하고 프랑스는 대통령제라서 임기 안 채우고 나가면 파문이 크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젤렌스키하고 북한 포로 받겠다 우회적으로 표현한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광주 반도체를 짓기 위해서 박정희를 평가하는 순간 그는 정치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